저번 시간에 다이버전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오늘은 이제 다이버전스 응용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버전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죠. 초보들은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주식 차트의 가격과 보조지표 불일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추세가 약화되거나 반전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버전스의 종류는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죠.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약세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매수 압력이 약해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지표에서는 RSI, MACD,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단독으로 사용 금지한다. 이건 가능성을 나타낼 뿐이지 반드시 추세 전환이라고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 지표랑 함께 분석해야 된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추세에서는 다이버전스 신호가 무시될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차트, 일간, 주간에서 나타내는 다이버전스는 더 강력한 신호로 간주됩니다. 제 경험상 주봉, 월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거의 다 99%는 추세 전환이라고 보면 돼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이버전스는 시장의 반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지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석 방법과 병행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로 가면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가 우상향을 하죠. 우상향을 해서 차트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보조지표가 올라가다가 약해져. 그리고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뚱 하고 뜹니다. 이거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하락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야. 밑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제 주가가 계속 내리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는데 저점이 낮아지죠.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면 보조지표가 따라가다가 이게 올라가면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차트에서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뜹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강도로 봤을 때는 월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일봉 순으로 신뢰도가 더 높아져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의 주봉이에요. 메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고점 대비 22년도에 거의 한 77% 빠졌어요. 이때 다이버전스를 공부해서 여기 주봉상 강한 다이버전스가 떴죠. 상승 다이버전스 5개짜리죠. 여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메타를 샀다면 와 어마무시하게 벌었어요. 현재 6배 먹었습니다. 6배. 근데 이제 메타가 지금 여기에 저번 주 장이 마감됐죠. 강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 있어요. 조금 하락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쐐기형 패턴 끝에서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세게 떴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너에 올라가면 하락할 확률이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 주봉에 강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 있어서 좀 메타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일단 왔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이제 이 다이버전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이 바닥에서 3개짜리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 있었어요. 추세선 바닥이었죠. 여기가 추세였으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기 추세선 바닥에 주봉상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발견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봉상 11월 달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세게 떠 있어요. 주봉상.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위치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일단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주봉상에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세게 뜨면 조정은 좀 오래 갑니다.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의 주봉 직전 저점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단 약하게나마 떠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뜨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개월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12월 달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단 떠 있어요. 주봉상.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조정이 주봉에서 이렇게 떠버리면 추세 전환 확률이 일단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최소 3, 4개월은 조정해요. FNGU 한번 봐보겠습니다. FNGU 같은 경우는 22년도 12월 달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이 위치에서 강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 있어요. 저번 주 기준으로 뜬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약간 이제 저는 조정이 올 거라고 봐요. 다이버전스를 깔아놓으신 분들은 먼저 주봉을 먼저 한번 보세요. 주봉을 보고 주봉 있는 위치에 일봉에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같이 떠 있다. FNGU 같은 경우 일봉에도 지금 3개짜리 다이버전스가 같이 떠 있죠. 하락될 가능성이 일단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죠. 메타 같은 경우도 일봉상 떠 있고 주봉상 강하게 떠 있어요. 지금 이제 고점이란 말이에요. 메타도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현재 3개를 제시했습니다. FNGU, 메타,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떠 있는 상태니까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에 현재 5개가 하락 다이버전스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저점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주봉상 떠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FNGU,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 대형주들이 대부분 이제 주봉상 이제 떠 있으니까 한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보면 앞으로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는 거구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저는 약간 좀 조정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